이번 보그 라이커 페인팅전은 올해로 125주년을 맞은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의 아카이브에서 엄선한 보석 같은 사진을 통해서 패션 사진과 명화의 관계를 새롭게 탐구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46명의 작가들은 모두 미술사를 수놓은 명화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작품은 어디서 본 것 같다 라는 기시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술관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만나본 친숙한 명화들이죠.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부터 그리고 잭슨 폴락의 액션 페인팅, 기법의 그림까지 이러한 명화들을 카메라 뒤에 숨어있는 예술가라고 불리는 포토그래퍼, 디자이너들의 시각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 슬로건이 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그의 수석 포토그래퍼였던 에드워드 스타이켄이 건넨 말인데요. 그는 보그를 루브르 박물관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야심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작가들의 시선으로 새롭게 만나보는 명화, 사진과 명화 이야기 보그 라이커 페인팅 전입니다. 초현실주의 그림이라고
그림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살바도르 달리나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기이한 환상 같은 그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장면이 초현실주의 속 그림이라면 우리 머리 위에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둥둥 떠 있거나 천장에서 우산을 쓴 남자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어빙팬 역시 그의 사진을 보시면요,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은 사물들을 세심하게 배치를 했는데요. 어떤 관람객분께서는 이 사진을 멀리서 보시고는 아, 이게 눈이고 수박이 웃고 있는 사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천천히 카메라로 찍다 보니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본 그림이 되었죠. 다 곰팡이가 슬어서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사과가 썩어가는 동안 이 앞에 있는 인간이 만든 선물이죠. 볼펜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대조적인데요. 이 작품을 촬영한 사람은 샘 테일러 존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개념미술 작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YBA라고 들어보셨나요? YBM과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젊은 현대미술가 그룹입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역시 해골을 좋아하는 데미안 허스트가 있고요. 샘 테일러 존슨은 이 YBA 출신 작가로서 1988년 터너상, 영국에서 한 해 가장 활발한 미술활동을 보인 작가에게 주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기도 한 영국의 유명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액자처럼 은근슬쩍 테이트 모던에 전시가 되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원래는 지금 사과가 썩어가는 영상을 보고 계신데 토끼가 썩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패션 포토그래퍼입니다. 팀 워커의 작품인데요. 이 사진은 언뜻 보면 즉흥적으로 셔터를 누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팀 워커는 휴식차 인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오래돼 보이는 궁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궁전을 열어서 들어가 보니 그것은 궁전을 개조한 호텔이었는데요. 벽에는 페인트가 다 벗겨 나가져 있는 허술한 벽이 있었고 또 그 앞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나선형 계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 워커는 이 광경을 보자마자 자신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이미지였냐면요. 귀족 부인의 초상화에 나올 법한 우아한 모델이 드레스를 계단 중간에서 폭포수처럼 늘어뜨리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매우 인상적인 꿈을 꿨을 때 그걸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려면 참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실제하는 무언가로 만든다는 것, 꽤 까다로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영국판 보그 촬영팀은요, 그로부터 딱 한 달 후 팀 워커가 봤다는 인도의 오래된 호텔로 향했습니다. 12명의 스태프와 15개의 캐리어를 대동하고서는 말이죠. 그래서 빛바랜 듯한 벽의 색감과 잘 어울리는 하늘색, 그리고 계단의 중간에도 결승대 딱 우아하게 맞아떨어지는 길이의 드레스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햄릿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햄릿의 연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햄릿은 그녀의 아버지를 자신의 숙적 삼촌으로 오해하고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오피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실성해서 머리에 화관을 쓰고 강물가를 돌아다니다가 발을 헛디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운명 때문인지 주인공인 햄릿보다도 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영감을 준 원화, 얼마 전 홍례에서 영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으로 꼽히기도 한 존 에버린 밀레이의 오피리아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를 조사하다가 존 에버린 밀레이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피리아에 대해서 영감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 여러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담아왔어요. 애니메이션으로도 지금 오피리아가 재탄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귀여운 고양이 일러스트 버전의 오피리아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던 분은요, 이렇게 뭐죠 이거? 레고로도 오피리아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여기 있는 이 사진 보시면요, 이게 진짜 사진이에요? 라는 물음을 하세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머트 알라스와 마커스 피봇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포토그래퍼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미술사를 수놓은 명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많은 포토그래퍼들은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좀 암시적으로나 풍경화의 기술과 구성해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지금 거대한 장미 모양의 조각 같아 보이는 것은 모자인데요. 모델의 모습을 촬영한 사람은 패트릭 두마셸리에라고 하는 포토그래퍼입니다. 만약에 보그에서 연말 시상식처럼 공로상을 준다면 이분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30년 넘게 보그와 협업한 포토그래퍼인데요. 이분은 굉장한 사랑꾼이어서 프랑스 출신으로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할 때 여자친구를 따라서 무작정 뉴욕에 갔다가 카르티에 브레송 같은 유명 포토그래퍼들의 조수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패셔너블을 보시면요, 모델이 너무 인위적인 표정을 짓고 있어서 불편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패트릭 두마셸리에는 인물의 자연스러운 표정을 나타내는 포토그래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카메라 속에서 모델이 인위적으로 웃고 있을 때보다 진짜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온 시기죠. 20세기를 총망라하는 아방가르드에서 팝아트까지 라는 제목의 세션입니다. 20세기는 미술사에서는 격변의 시기로 불립니다. 그만큼 다양한 미술사조와 다양한 성격의 화가들이 출연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진은 세실 비튼의 사진인데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 사진 속에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네, 맞습니다. 액션 페인팅, 드리핑 기법으로 알려진 잭슨 폴락인데요. 잭슨 폴락이라는 화가의 이름 혹은 드리핑이나 액션 페인팅이라는 기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것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선생님께서 새하얀 도화지를 주시고 물감을 묽게 풀어서 물방울을 톡 떨어뜨린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기울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입이나 빨대로 훅훅 불기도 했는데 그러면 바로 이런 그림이 탄생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아도 이게 무슨 그림이야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잭슨 폴락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미국의 한 할머니께서 벼룩시장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한 장 샀는데 1달러인가 10달러인가 푼돈을 주고 사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이 잭슨 폴락의 원화여서 그 벼락부자가 되신 미국의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요. 지금도 그러한데 이 사진이 찍힌 시점을 보시면 1951년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결과물로서의 그림에 익숙해져 있는데 잭슨 폴락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미국판 보그는 잭슨 폴락에 대한 논란을 소개하면서 이 사진을 함께 싣는데요. 그 당시 보그가 얼마나 동시대의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진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겠네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세실 베튼인데 팔방미인이었습니다. 화가로도 활동했고 모델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1950년대 패션 사진을 보시면 모델의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부각하고 배경이 단순했습니다. 세실 베튼은 지금 이렇게 잭슨 폴락의 진품 앞에 모델을 세우는가 하면요. 본인이 직접 배경을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뒤쪽에 있는 작품 두 점을 보시면요. 오른편에 역시 세실 베튼의 작품인데요. 배경을 세실 베튼이 색종이를 오려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바로 야수파 화가 앙리 마티스에서 그림을 받은 것. 이 사진은 당시 유행하던 원피스 수영복을 소개하기 위한 뷰티 기사에 실린 사진인데요. 이 사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초현실주의 화가죠.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배경이 사막인데요. 여러분 혹시 사막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왜 그렇게 사막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지금 제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한 장 가져와 봤는데 생각해보면 사막이라는 곳이 우리 일선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사막에서는 너무 더워서 신기루, 환상을 본다고도 알려져 있죠. 많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사막을 배경으로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수영복 모델의 모습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안에서도 이 모델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형태의 반복은 초현실주의 그림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아트원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아트원 TV의 다양한 영상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